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안녕하세요 언니들.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서가 지나가자마자 기온이 서늘해지고 있는데요. 언니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여전히 햇빛은 뜨겁고 열사병이나 고열로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까 몸 조심하시고 몸과 마음도 건강한 여름나비와 가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도 지휘관 방송을 들어가 볼까요? 2024년 9월 30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언니의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기어들의 About Time.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8월에 레주파를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준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리안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연결식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카에 선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9월 30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고서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인 사람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적성에 잘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치더라고요. 번아웃도 너무 심하게 오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쪽으로 준비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해서 퇴사를 하고 어떻게 진로를 찾을지 계획을 다 해놓고 최근에 드디어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계획을 실제로 하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했던 국가지원제도가 저한테 막상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 초조했었는데 다행히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로 상담을 하고 그 뒤 바로 다음 상담이 너무 길기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일단은 인터넷 서치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확 와닿는 직업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저는 몸 쓰는 일이 가장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공감을 잘하고 오감이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일했던 곳이 의료계였는데 아픈 사람을 보면 저도 같이 아파서 아픈 사람 보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해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저의 성향을 듣고 혹시 추천해주실 직업이나 진로 쪽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도 고민이에요, 언니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감이 예민하기 때문에 뭔가 타인에게 좀 더 감정이입이 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러면 오히려 몸 쓰는 일이 잘 맞으신다고 하면 목수나 그 벽지 바르는 일은 어떠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타인과 같이 일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이 더 중시되는 일이기도 하고 뭔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샤바님은? 저는 이게 의료계라서 아픈 사람을 많이 봐서 그게 약간 나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즐거운 사람들을 보는 일은 어떨까? 그러니까 루나님이 말씀해주신 목수는 이제 아예 사람을 탈피하는 거고 그쵸?
사람을 네. 탈피하는 거고 아, 그쵸. 이러고는 아픈 사람을 조금 벗어나서 즐거운 사람들. 내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제가 최근에 그냥 주말에 조금 심심해서 소일거리 겸 콘서트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오.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냥 알바를 간 거다 보니까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고 그냥 뭐 검표 해드리고 자리 안내해드리고 약간 이런 업무였는데 이제 콘서트라는 게 어쨌든 많은 기대를 하고 즐거운 감정을 안고 오시는 행사다 보니까 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저는 이 공연이 잘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저에게 아무런 뭐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그냥 즐거운 사람들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냥 내가 도와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일일 알바로 가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 쪽 기획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는 뭐 사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즐겁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즐겁기 때문에 더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바쁜 시간 쪼개서 왔는데 약간 이것도 못하냐, 네가 감히 나의 즐거움을 방해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저는 공연 쪽 일 보면서 가끔씩 그 팬들이나 그 진상 고객이 더 많이 있었던 거를 봤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양가의 감정이 있는 거고 양가의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는 좀 이 곧 30이신 분이 생각하셔야 되긴 한데 일단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한 발짝 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그런 검표나 뭔가 티켓팅 그런 거 준비하는 이 일이 좀 재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 일 한번 알아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요. 언니가 신청해주신 곡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듣고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비온 아니고 미온님이십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더위를 잘 타지 않는 편인데 이번 여름은 너무 덥네요. 저는 요즘 굿 파트너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 관련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혼, 배우자의 외도, 이혼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등등 다양한 케이스를 보니까 사랑이란, 결혼이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묶여있어도 외도라든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묶이지 않은 우리는 어디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평생을 약속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인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해외까지 가서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서로의 형태로 남겨오신 수많은 선배 퀴어 부부들이 존경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른 동성호 법제화가 되어서 파트너와 함께 법적 결혼과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요즘에 진짜 유명하죠, 굿파트너. 네, 저도 이 드라마를 최근에 보고 있는데 지금 11화인가 12화까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아무래도 법적으로 그 서로 얽혀져 있는 이 비퀴어 부부들조차도 이렇게 이혼이 쉽고 이혼이 다양하고 과연 그 하나의 서류조차 갖고 있지 않은 우리는 서로의 인간적인 신뢰만으로 쭉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과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긴 하거든요. 결혼이라는 건 나와 좀 먼 존재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뭔가 그러한 결속되는 약속에서 내가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자기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혼 생각을 안 했다가 최근에는 이래저래
뭔가 외국에서 결혼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긴 한데 여전히 그게 쉽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좀 자기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내 인생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다라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거가 있긴 한데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단순히 이제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한다 이거 말고도 졸혼이라든지 아니면 이혼을 막상 한 뒤에 이제 남겨진 사람들끼리의 빈자리를 탐색한다든지 이런저런 게 나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진짜 한 명만 평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다들 이 자신이 없어서 서류의 형태로 서로를 묶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는 했어요. 약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참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 싶으면서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다 고려하다 보면 진짜 결혼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약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내 약간 몰골을 보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근데 나랑 비슷한 몰골인 저 아이도 결혼을 하는데 나는 못할 게 있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약간 그 하루하루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정성원 법제화가 돼서 막상 정말로 서류로 할 수 있어요.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냉큼 또 해가지고 하면은 또 그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집을 합쳐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증금이랑 만약 뭐 전세나 이런 거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거기 재산 분할 에피소드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만약 저는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여성 파트너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또 제가 누군가한테 부양을 받으면서 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각자의 경제 생활을 할 거고 각자 재산을 모으고 또 그냥 공동 생활비만 차출해서 쓰면 이게 또 결혼의 의미가 있나도 싶고 저도 이렇게 맨날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한 번쯤은 누군가한테 얹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얹혀서 살고 싶다. 약간 그 장항준 감독이신가요? 네, 그 김은희 작가님의 남편으로 유명하신 그분이죠? 네, 맞아요. 근데 물론 장항준 감독도 엄청 유명한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분도 어쨌든 상대방 파트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신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분이 꾸려오신 인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우프게 약간 해결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삶 한 번은 괜찮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다가도 근데 이게 또 돈을 벌지 않으면 나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소일 거를 좀 할까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사람에게 또 뭔가 기댈 수는 또 없는 게 그런 이혼이란 제도를 보면 그 전업주부의 삶으로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도 안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약간의 자기의 꿈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계시고 그걸 보면서 이게 자기의 그 커리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좀 양가의 감정이 맨날 들기는 해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가도 근데 이렇게 또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약간 그러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아싸리 진짜 부잣집 아닌 이상은 그냥 나의 커리어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키워들 뿐만이 아니고 빅키워들도 그러겠지만 상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일단은 연애조차를 안 해요. 특히 키워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도 일단 없고 서로가 1인분씩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제력에 대한 게 좀 우선시 되는 것도 있긴 해요. 이게 또 동성혼 법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꽤 큰 부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력에 대한 게.
그러면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여성의 경제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들쑥날쑥이고 특히 키워들은 그렇다면 과연 결혼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부분에서는 동성애 법제가 된다면 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반대로 하지 않을 사람도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론처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꿈? 목표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이게 내 현실로 떨어질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꽤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결혼 안 할 것 같은, 그래서 걱정하는 만큼의 그런 결혼율이 상승할 것 같지도 않고 하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게 오히려 현재 이제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최대가 사실은 이제 경제를 조금 합치고 동거한다잖아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최대치니까 현재도 뭐 동거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비키와 커플들도 사실은 잘 사귀다가도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면은 슬슬 정리하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결혼이라는 건 또 정말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법제화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쵸, 그렇긴 하죠. 그리고 저는 법제화가 된 순간부터 더 이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연애 시장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와중에 결혼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야, 이거는 더 피 터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결혼을 안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 외국에 나가서 서류를 받고 있는 그 결혼이 아닌 이상은 비케어들이 생각하는 그런 법적인 결혼이란 거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커뮤니티나 약간 퀴어들끼리 얘기했을 때에도 뭔가 마지막은 샤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딱 동거 아니면 그 경제적인 거에 대한 합친 뭐 이런 걸로 끝나는데, 이게 이제 결혼까지 간다면 그러면 엄청난 카테고리의 주제들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법제화가 되고 나서야 저희가 이런 얘기를 또 오갈 수가 있는 거니까 되길 바랍니다. 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릅니다. 그쵸. 이제는 정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제 판가름이 나야 되는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신청해 주신 곡 디어 클라우드의 실버 라이닝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14년 9월 30일의 띵동은 제16회 대구 퀴어문 축제 자원활동가 지원 공고 소식입니다.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자랑이자 자긍심의 축제인 대구 퀴어문 축제가 2024년에도 개최됩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구 퀴어문 축제는요,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라는 슬로건으로 2014년 9월 28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매년 퀴어문 축제가 개최할 때마다 혐오와 반대를 앞세운 폭력이 있어 왔는데요. 2023년에는 퍼레이드 현장에서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대집행이란 명목으로 국가폭력을 행하기도 했었죠. 성소수자와 축제를 향한 억압과 탄압이 멈추지 않고 거세지만 대구 퀴어러 축제는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자긍심의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16년을 맞이한 2024년에도 그 의지는 꺾이지 않고 진행될 예정인데요. 올해 자원활동가는 인권지킴이 활동 또는 조직위원회 부스 운영 지원 중 한 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권지킴이 활동은 부스 및 퍼레이드 진행 시 참가자에 대한 혐오차별과 불법 촬영 행위를 감시 및 제재를 하고 퍼레이드 질서 유지를 돕는 일을 할 예정이고요. 조직위원회 부스 운영 지원은 조직위원회 부스 운영을 지원합니다. 자긍심의 행진이 될 대구 퀴어 문화 축제가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자원봉사자에 참여하고 싶은 언니들을 위해서요. 일정 알려드릴게요. 우선 신청 기간은요. 2014년 9월 3일 화요일부터 9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결과 발표는 신청 종료 당일인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이후 문자를 통해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자원활동가 활동 일정은 대구 퀴어 문화 축제 당일인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자원활동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전교육에 1회 이상 피참하셔야 되는데요. 사전교육 일정은 9월 22일 일요일 오후 1시 혹은 추후 공지될 날짜에 가능하며 교육 장소와 위치는 개별 안내됩니다. 교회 문의사항은 오픈 채팅방에서 제16회 대구 퀴어 축제를 입력하시면요. 나오는 채팅방이 있으니까 그쪽 통해 문의 가능하십니다. 제16회 대구 퀴어 축제에 함께할 자원봉사자 지원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언니들을 축제에서 만나길 기원하며 보라 3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3주차 키워드의 어바웃타임의 루나입니다. 어느덧 9월이 다가왔네요. 살짝 차가워진 공기와 함께 가을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요. 괜시리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한 번은 돌아볼 시간이 생기고 있는데요. 언니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3개월이나 남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레주파와 함께 즐겨봐요. 그럼 오늘도 방송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주연, 루나, 샤모가 함께하는 3주차 방송 퀴어들의 어바웃타임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나 가족한테 커밍아웃 해야 될까? 나라면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 우리 가족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언니의 고민 3주차가 선택해드릴게요. 고민되는 지금 순간 할까 말까. 언니들의 기대감이 가득한 인생 산노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키어로 살기 힘든 세상, 키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 코너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최근에 애인이랑 잠시 시간을 가져보면서 이 사람과 좀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시간을 가진 뒤 서로에게 더 맞춰보기로 했는데요. 더 노력해보려고 했지만 애인의 단점이 너무 크다 보니 제가 감당하기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엔 헤어지고 솔로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 갖자고 할 때는 많이 슬펐는데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좀 슬펐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연애하고 싶은데 갑자기 다른 사람 만나고 찾는 건 헤어진 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외로움과 사랑받고 싶은 것 때문에 연애를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쓰레기일까요?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네, 시작하는 인연들도 있지만 그만큼 끝을 얘기하는 연인들도 많은 시기가 되었죠. 우리는 왜 연애를 하고 싶은 걸까? 사랑을 하고 싶은 걸까? 사람이 필요한 걸까? 네, 오늘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네, 오늘은 지연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다른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분의 앞에 있으면 네, DJ들이든지 작가들이든지 매우 오들오들 떨게 되는 저희 엔지니어 샤머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하게 샤머님이 오실 때마다 참 저희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주제도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도 샤머님이 미리 읽고 오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인생 상담소에서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애를 중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근원은 뭘까요? 일단 제가 갖고 왔던 것 중에서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두 번째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유희, 세 번째가 안정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사연에도 있겠지만 외로워서 연애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진과 동시에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존재의 허망함? 그러니까 존재의 부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또 연애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맛있는 거나 재밌는 게 있을 때 누군가랑 즐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애에 대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누군가한테 좀 기대고 싶다. 혼자로서의 살아가고 있기에는 좀 벅차기 때문에 나의 고민이나 나의 뭔가 힘듦을 같이 들어줄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연애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세 개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혹시 그 외에 기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애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쵸. 한 번만 사람은 없죠.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그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있던 게 없어지면 상실감이 느껴지긴 하겠죠. 근데 저는 연애를 하면서 상실감 느끼진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상실감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빈자리는 뭐 어느 순간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긴 하죠. 뭐 모든 것들은 들고 나는 자리가 티가 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뭔가 타인들에 비해서 저는 크게 아픈 걸 느껴본 적 없는 것 같긴 해요. 단지 그냥 좀 난자리에 대한 게 보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막 인생과 하루가 망칠 만큼의 일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루나님은 연애 중독자가 되시지 않은 겁니다. 따란. 그럼 그런 난자리가 약간 저보다 좀 그러니까 저랑 다른 느낌에서 좀 크게 와닿는 분들은 연애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그 자리를 채워놓는 걸까요? 그러면 그냥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되는 거겠네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그게 참 너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친구가 엄청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애인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영화 보기를 한다고 쳤을 때 전 혼자 봐도 상관없고 친구랑 봐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빈자리를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제 애인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걸 차지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제 애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시긴 하겠죠? 약간 친구이자 연인이자 가족이자 역할을 한 번에 짬뽕을 해서 하시는 그런 타입들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스킨십이라든지 일반적인 친구와는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루나님은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리 네, 일반적인 친구보다는 애인이 더 참아주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참아준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면 받들어준다? 받들어준다? 약간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되죠? 공주 타입이신 분들은 예를 들어 애인이 약간 날 다 챙겨주는 애인을 만났어요. 네네. 그러면 근데 일반적인 친구들은 거기까지 참아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나의
한계까지 참아주죠. 주로 애인이란 존재들은. 네, 그런 타입들이 빈자리를 금방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나 애인이었으면 여기까지 다 해줬을 텐데. 그런 얘기 같아. 네. 영화 같은 걸 본다고 치면 아, 애인은 자기 관심이 없어도 내가 이거 보자고 하면은 그래 하고 막 기꺼이 봐줬는데 친구는 아, 나 근데 약간 그런 장르는 조금 별로여가지고 딴 거 보면 안 될까?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거기서 파생한 게 뭐냐면 연인의 관계도 지속이 쭉 오래, 그러니까 장기간 지속이 되면 저는 결국에 약간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안한 거를 떠나서 나의 의견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약간 나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게 그 연인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는 그 연인이라는 마음으로 다 봐주고 다 받들어주고 하다가 이게 장기간 되면서 나도 나의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뭔가 얘가 좀 변했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은. 그러면서 네가 친구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 약간 내 친구, 그땐 또 심지어 내 친구 누구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는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면서 그 특별 취급이라고 해서 특별 취급에 대한 그 서운함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을 좀 받들어주는 부분, 나를 끝까지 참아주는 부분, 내가 마음껏 나의 활기를 칠 수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인이란 존재에 좀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기 시작하네요. 네, 또 일부 타입들은 또 챙겨주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챙겨주는 거는 또 친구 챙겨주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티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야 사실은 연인의 유효기간이 긴 것 같긴 합니다.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얘기를 하다가 연인과 얼마나 붙어 있냐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일주일에 7일 이상 붙어 있대요. 그래서 너의 애인이 별로 얘기를 안 했냐 했더니 자기 애인은 별로 얘기를 안 했었대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솔직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긴 하죠. 그리고 그 타입에서는 그랬어요. 자기는 애인밖에 없으니까 애인도 자기밖에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회사를 갔다가 오면 무조건 저녁에 만나고 헤어지고 주말에도 나를 만나야 되고 나랑 있어야 되고 토요일을 같이 있다가 월요일에 서로 각자 출근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동거를 했냐 했더니 동거한 건 아니래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네 애인은 친구를 만났냐 했더니 자기를 만나면서 친구를 만난 적이 없대요. 왜냐면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게 친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들으면서 왠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내가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인에 대한 갈증이 내 인생에 걔가 하나인 것처럼 걔 인생에 나이가 하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연애에 계속 강박이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듣고 있나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그쵸. 회사에 가면 나는 수많은 사원 중에 한 명일 뿐, 수많은 팀원 중 한 명일 뿐. 우리가 모두 네, 그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만은 내가 특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연인 관계에서 발현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다른 방향에서 발현되는 분들이 뭐 가족에서 발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연애 안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타입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타입은 연애는 하지 않지만 그 각자의 카테고리에서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를 정말 취향에 맞아서 잘 보는 친구. 그리고 뭐 어디 취미가 잘 맞는 친구. 뭐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유희들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플러스 그런 사람들은 또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오래된 친구가. 그런 느낌에서는 약간 굳이 내가 연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덕질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간 그게 어쨌든 간에
유사 연애라고도 하잖아요. 덕질. 특히 아이돌 연예인들 덕질하시는 분들은 유사 연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게 좀 카테고리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에게 오로지 나의 뭔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을 쏟은다는 거 하나만으로 연애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연애라는 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결국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마음, 돈, 시간 모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걸 한 명에게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 거고 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 거고 심지어 사실은 나의 이런 생활 반경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도 있는 거고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인이 있다고 해도 친구가 필요한 이유가 연인이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영화 취향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먹는 게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라는 세분화가 되어 있어야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게 좀 채워질 것 같고 그게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무조건 연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연인이 무조건 100%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타입이라서. 네, 사실 무조건 100%를 다 해준다? 이게 아무리 천생연분이어도 모든 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100% 잘 맞는 사람을 바라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힘들고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현실이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다 배려해 준 거고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편하면 누군가 불편한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애인이 남몰래 참아주고 삼아주다가 터지면은 이제 헤어짐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몰빵을 하면 안 된다. 올인하면 안 된다? 네, 포트폴리오를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아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예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일을 사랑해. 네, 근데 일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회사 일을 주말에도 야근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아차차, 네. 그럼 내 자아는 땡땡 회사를 다니는 나. 땡땡 회사원인 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안타깝게도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나의 자아는 사라져죠. 없어요. 마찬가지로 애인에게 올인해서 애인과 뭐를 하는 나, 애인밖에 없는 나. 근데 애인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친구도 나랑 무슨 소울메이트 친구 한 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분산을 해서 약간 이제 친함의 강도가 100까지 있다고 하면 90인 친구도 있고 50인 친구도 있고 30인 친구도 있고 이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두루두루 잘 사귀는 타입과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왜냐면 만나서 그냥 스몰 토크하고 너 뭐 했어? 뭐 몇 달 만에 한 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하루 즐겁게 보내고 또 몇 달 만에 만나고 이런 친구도 있는 반면 내가 애인과 헤어졌어. 그럼 당장 전화해서 달려맞을 친구 한 명. 이런 식으로 조금 분산이 되어 있는 게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모님은 어떤 타입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아는 것대로 굴러가지 않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애인이 곧 나의 정체성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헤어지게 된다면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가끔씩 좋은 이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약간 뭐 본인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혹시 주변에 좋은 이별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까요? 찡그리지 마시고. 이른바 사랑해서 헤어진다. 사랑해서 헤어진다.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남의 연애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안 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내보내시는? 저는 딱히 생각이 안 나긴 해요. 저는 좋은 이별의 에피소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학 가서 헤어진다거나 약간 지방에 발령이 나서 장거리가 되면서 거기서 좀 어려움을 느껴서 헤어진다거나 그럴 때 약간 사랑하지만 헤어진다는 얘기가 좀 오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좋은 이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랑해서 헤어진다라는 게 이제 상대방의 미래에 더 좋은 방향이면 그러니까 너의 미래에 비록 나는 없지만 그치만 너는 더 좋아질 거야. 가야만 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맞아요. 눈이 촉촉해지고 계시는데 저 에피소드 얘기 드릴게요. 제가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두 분이 3년을 넘게 사귀셨어요. 3년 넘게 사귀다가 한 분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해외 지사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이 해외 지사를 1년을 갔다 오면 당연시 승급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해외 지사를 갔을 때 뭐 차라든가 주거라든가 생활비가 다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젠 이 3년을 넘게 사귀는 이 분하고 얘기했을 때에는 절대로 한국에서 나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이 상대방 분께서 전 연애가 그 해외 연수 때문에 헤어지신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딱 되면서 두 분이 서로 막 결혼도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해외 지사 간 쪽에서 뭐 결혼하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장거리나 시차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가 만나는 게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지금 1년의 연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해서 헤어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좋은 이별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냥 관계만 이어가는 거지 두 분이 서로 상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이유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한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회사를 못 다니게 되면서 경제력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자기가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근데 상대방 분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이 아프신 분을 계속 케어를 하는데 이게 약간 신체적인 케어만 되는 거지 정신적으로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분도 사랑해서 헤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더 좋은 미래, 내가 없겠지만 네가 더 좋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인연이면 만나겠지. 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말처럼 좀 이기적인 걸 수도 있어요. 뭐 아니다. 너는 나와 같이 갈 수 있다. 너가 지금 네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해가지고 그치 우리가 서로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만나는 걸 수도 있겠지라고 해서 헤어진 경우는 또 좋은 이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좋은 이별이라는 에피소드는 있지만 과연 그 안에 있는 상대방 분들은 어떤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상처를 받긴 하겠죠. 헤어졌으니까. 네, 아까 저희가 굿 파트너 얘기했잖아요. 네. 약간 저는 그 드라마가 결국은 주어야 하는 메시지가 서로 상처되는데 억지로 이어놓는 것보다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좋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다가 서로 상처만 주고 감정까지 상해버릴 거라면 그냥 좋았던 건 좋았던 것대로 아름답게 헤어지자. 이것도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너무 상처되기 전에 좋을 때 좋은 이별을 하자라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로 그건 아니다. 서로가 상처가 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부대껴 안고 그 상처를 같이 이겨내야지 정말 사랑이다 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또 그런 것도 드라마에서 본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근데 그 드라마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같이 즐긴다기보다는 안 좋은 것과 힘든 것도 같이 즐겨야지 우리가 진정한 연인이고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지볶고 싸우면서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성격들도 있어요.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또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네. 이제 또 오해영이라고 아오. 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서부남주라고 하셔야 되나? 원래 이제 여주인공과 결혼하기로 했으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여주인공에게 나 이제 너 밥 먹는 것도 보기가 싫다. 파혼하자.
그래서 파혼해버리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서브가 사업가였는데 사업이 망한 거죠? 네,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자기 사업이 망했는데 왜 여주인공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네. 여주인공과 결혼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주인공은 사실 이 남자가 성공한 사업가고 부유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상황이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서 어쨌든 법적 처벌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 지금 나랑 결혼하면 범죄자의 부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우리 헤어지자라고 해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여주인공이 그 뒷사정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여주인공이 외칩니다. 너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진짜 사랑했으면 어떻게든 나 기다려달라고 했을 거야.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꽤 반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또 이게 진짜 가치관이 다 달라요. 아, 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내 구렁텅이까지 끌고 가진 않죠. 구렁텅에 나 혼자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저도 이게 오히려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다. 근데 힘들다의 베리언스가 매우 다양합니다만은 조금 힘들다 정도는 만약 한쪽이 조금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그 한쪽만 괜찮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쪽에 여유가 있다면 뭐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 이런 게 된다. 그런 거까지 아니어도 그래 내가 데이트 비용 당분간 부담할게. 한쪽이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얻어먹는 입장에서 불편하겠지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상처 주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심각한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변 사람을 좀먹는단 말이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또 내가 또 애인을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이 또 나를 상처를 입혀.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무한 궤도로 돌아가긴 해요. 그게 본인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의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사실은 한쪽이 참아주는 것만도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제가 저런 상황에서 나까지 없으면 정말 나쁜 선택을 하면 어떡해. 평생 저렇게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본인이 없더라도 우울증 당사자들은 잘 살아가요. 그리고 잘 살아남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무조건 저 사람이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기심이죠. 이기심이고 약간 상대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물론 아프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대방이 아프면 마음이 쓰이는데 심지어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신경 쓰이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도록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자기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너 없으면 나 죽을 거야라고 하는 분도 있죠. 아, 그쵸.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그닥 추천하지 않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협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서로 좀먹는 경우는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맞다. 사실 아름답지 않겠죠. 하지만 정리하는 것이 맞다. 더 좋은 순간에 헤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어쨌거나 네,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언니께서 언니가 애인이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헤어지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로움과 사랑받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샤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일관된 공식은 없잖아요. 일관된 공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간은 있죠. 근데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 너와 나 여기까지 하자를 서로 합의하고 헤어졌다. 뭐 사실 그 도의적이라는 감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정말로 정직하게 환승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친구와 헤어진 다음 날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럴 때 대시를 한다? 이거를 상대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헤어지고 나서 적어도 한 달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헤어지면서 한 얘기는 지켜야 돼요. 내가 여유가 없어서 못 사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사귄다? 그러면 그냥 약간 우롱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저 마음이 식었으면서 괜히 핑계댄 거죠. 그쵸. 여유가 없는 게 아니고 네가 나와 연애할 여유가 없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헤어지고 싶으시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좋은 얘기로 좋은 이별을 하고 싶다고 해서 괜히 그놈의 그 착한 거짓말 하셨다가 나중에는 약간 상대를 약간 우롱하신 케이스로 남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믿거든요.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사람은 자기 연애도 비수가 꽂혀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으시면요. 확실하게 헤어지시고 깔끔하게 그냥 자기 위로하시고 자기 분석하시면서 좀 지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애 기간에 적어도 반 이상은 그냥 솔로로 지내야 된다고. 아 근데 물론 너무 힘든 연애를 한 경우에 만약에 힘든 연애를 한 네가 한 3년을 했어. 그래서 이미 3년을 사귀었지만 헤어진 기간은 한 1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사귀었지만 3년 사귀는 그 1년 동안에는 약간 헤어지는 단계를 밟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년 반을 쉬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반년 정도? 약간 사람들이 딱 들어봤을 때 뭔가 그 도의적인 게 좀 있어요. 그 도의적인 그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뭐 샤머님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헤어지고 내일 뭐 그냥 술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 뭐 대시라는 건 상관이 없죠. 대시는 뭐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헤어지고 나서 바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무슨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갑자기 불을 킨다고 해서 켜진 수가 있나? 근데 또 사랑을 사랑으로 잊는다고 그런 무리한 길을 나서는 분들이 있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연애를 언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물어봤잖아요. 저는 못해도 한 달은 혼자 살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무모한 여행을 떠났다가 그 사람과 잘 됐어요. 새로운 사람과.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아, 나 예전 그 사람을 잊지 못했나 봐. 라는 갑자기 현자의 마음을 얻고서 또 사실 그게 또 지금 새로운 애인에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치. 아, 나 사실 너랑 사귀다 보니까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게 끔찍해.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예 기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네. 이제 또 원래 가지고 있던 감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한 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저의 진짜 진심을 얘기를 하자면 전 적어도 100일을 받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데이터적으로 헤어진 연인들은 3개월 안에 사귀어요. 그렇잖아요? 주위에 꽤 많이 보잖아요. 물론 6개월 안에 사귀신 분도 있고 뭐 헤어지고 막 10년 뒤에 사귀신 분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3개월 안에 사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헤어지시고 3개월은 적어도 본인을 위해서 좀 치장도 하시고 본인 좀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외로움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무모하게 연애를 약간 연애라기보다는 사람을 그 빈자리에 꽂는 것보다는 내가 그 빈자리를 왜 자꾸만 느끼는지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저는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 빈자리에 꽂는다라고 하시는 말을 듣고 딱 생각이 난 건데 이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욕구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애인이란 빈자리가 나자마자 채우고 싶다? 그 약간 헤어짐에 그걸 느낄 새도 없이 바로 채워버리고 싶다, 딴 사람으로. 그 조각 맞추기처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 좀 많죠. 네, 근데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을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본인을 좀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퍼주기 위해서 혹시 누군가한테 받기 위해서 그 주고받는 것 때문에 사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본인한테 좀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을 좀 돌아보시고 본인과의 연애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뭘 좋아하고 본인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본인이 약간 버튼이 눌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본인이 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은 내가 그때 좀 뭔가 성질이 좀 안 좋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괜히 버튼 누린 것도 있었을 거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다 떠나서 그때는 시기가 안 좋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확실하게 본인에 대한 자기 분석이 좀 되어야지 타인과 연애를 할 때 좀 더 속칭 현명하게 연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그냥 남한테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연애라는 건 폭풍우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코너 인생 상담소 이렇게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연들도 정말 많아요. 오늘의 사연은 좀 얘기할 게 좀 많아가지고 저희 그러면 일단 언니께서 신청해주신 곡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가슴이 와닿는 곡이 하나 있는데요. 이혜준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마요.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갈게요.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헐? 진짜? 누군데?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래서 누군데? 우리 반에 나랑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만 보면 설렌대. 어떻게 했길래? 그야 내가 키워니까 까르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키워니까 괜찮아. 네, 두 번째 시간 키워니까 괜찮아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온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고민이 있어서요. 물론 너무 배부른 고민이라 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이상형은 만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다양한 연애를 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한 번에 2명의 이상형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제 이상형은 예쁘고 얘기가 잘 통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일단 한 명은 너무 말이 잘 통해요. 제가 전화통화를 싫어하는데 대화만 하면 6시간 넘게 통화를 하고 있고요. 만나면 술 한잔 놓고서 신나게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저번에 슬쩍 손을 잡았는데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확실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미묘하게 기가 죽어있어요. 다른 한 명은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요. 매번 어디 갈 때마다 차로 픽업도 해주고 드라이브도 해주거든요. 같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예요. 멀리서 봐도 분위기도 알파녀 그 자체고요. 근데 너무너무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돼요. 제가 뭔 복을 받았는지 2명한테 대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네, 아무리 마음이 가도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을 때가 있죠. 혹은 다 아닌 것 같아도 그 딱 하나가 너무 매력적이라 눈길이 계속 갈 때도 있고요. 오늘의 주제를 깨달은 언니가 있을까요? 바로 이상형의 기준입니다. 네, 이상형 언니들도 그러겠지만 자기 이상형 하나쯤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상형에 대해서 좀 맹신을 하면서 그 하나의 인물을 그려놓고선 그 사람을 약간 찾아가는 약간 인생의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같이 얘기했던 샤머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샤머님, 첫 번째, 외적인 이상형 있으세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애 경험이 없을 때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그냥 머리가 조금 긴, 그리고 키가 또 조금 큰,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키 되는 전 단정하신 분을 좋아해요. 참고로 샤머님은 키가 크십니다. 그리고 저의 추구하는 미도 단정함이고요. 추구미.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이상형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머리 짧은 사람이한테 반할 때도 있고
단정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반할 때가 있고 이상형이 외적인 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 그냥 나는 필이 빡 꽂히면은 다른 게 안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외적인 이상형을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확실하게 이건 안 된다. 확실하게 안 된다요? 저는 근데 이런 말 하시면 조금 너무 차별적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하나 있어요. 저는 머리를 반삭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갑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일반적인 사무직에 취업하기 곤란할 것 같은 스타일은 조금 그렇다. 일반적인 사무직, 그러니까 좀 고지식하다고 볼 수 있는. 그것보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도 될까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이상형이시니까. 그냥 저의 추구미입니다. 네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간 면접 볼 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정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네, 저의 이상형이니까요. 저도 일반 나부랭이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냥 저의 지금 스타일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저는 그냥 딱 중단발 정도고요, 현재. 네. 그리고 머리는 흑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귀걸이도 한 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샤머님은 주로 어떤 타입을 좋아하냐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그냥 지하철에 딱 앉아있었을 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저는 사람이 이제 긴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인 면접을 볼 때 이제 셔츠를 입고 자켓을 입잖아요. 그랬을 때 딱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문신이 있는 것까지는 저는 이제 취업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사적으로도 샤머님이랑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샤머님은 약간 닌자 같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어디서나 약간 모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샤머님 자체가 개성을 그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튀는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들어보면 그냥 닌자를 좋아하세요. 그냥 전 저 같은 사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샤머님은 닌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이제 내가 맨날 고지식한 소리 하고 재미없는 얘기 하고 근데 그러거든요. 또 샤머님은 또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뭔가 그런 매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런 게 엄청 흐릿흐릿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는 되게 아니요. 본인은 의외로 흐릿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매력이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에 잘 어울려지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아니요. 의외로 흐릿흐릿한 타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흐릿흐릿한 사람 좋아해요.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약간 그래서 저는 주로 제 외적인 이상형 얘기를 할 때 전 뭐라 얘기하냐면 전 들꽃 같은 사람 좋아해요. 들꽃 같은 사람. 참으로 추상적이네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좀 잡초 같은 사람은 뭐냐냐. 그게 아니고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약간 연기 같은 사람 좋아해요. 약간 습자지 같은 사람과 약간 옛날 책방에 있을 법한 그런 약간 그렇다고 해서 좀 고전적인 사람은 아닌데 약간 그런 식의 약간의 한지 같은 느낌의 사람을 좋아해요. 네, 그 사람은 비록 눈에 띄지 않지만 나는 그녀를 포착했지. 이런 건가요?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약간 매력적이게 느끼진 않지만 나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거 그냥 저도 몰랐는데 종합을 해보면은 외모는 조금 이제 지하철에서 눈에 띄지 않는 정도의 근데 사회생활에 맞춰주는데 그래도 자기만의 한 구석에 강단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강단? 고집? 강단이나 고집, 약간 본인의 에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좋죠.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취미가 맞는 사람. 맞아요. 얘기하시죠, 그거. 근데 이제 저의 취미가 대한민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취미치고는 마이너하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얘기가 끝내줄 줄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 나의 이런 취미가 맞으면 그분도 다소 취미가 마이너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일을 하지만 나랑 이런 취미가 있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마이너한 취향이라는 게 어떠한 거예요? 그 마이너하다고 얘기하면 약간 이상해 보이거든요. 저 인디 밴드 좋아하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것만으로 어딘가 너 아직도 그런 거 보니? 이런 게 있긴 하죠. 근데 취향, 뭐 인디밴드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라고는 물어볼 수 있지만 막상 찾으면 정말 많아요. 그 본인이 얘기하는 그 장르에 대한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샤머님은 그 엄청 마이너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메이저에 비해서는 마이너한 것다. 근데 저는 심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샤머님의 취향은 약간 메이저로 가기에는 마이너고 마이너하기에는 좀 더 메이저인 네, 그런 걸 파고 계시고 어쨌든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취향이 좀 비슷한 사람인데 그게 저도 약간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집이나 소설책도 그렇지만 저는 만화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한심하게 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되도록 애니메이션을 봐? 약간 만화책을 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 그런 취향을 갖고 있구나. 너 어떤 거 봤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리죠. 약간 다른 메이저 얘기인데 막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거는 솔직히 취향을 서로 맞춰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제안해보고 걔가 뭐 좋아하는지도 한번 보고 이러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걸 왜 봐라고 약간 깔고 들어가는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취향을 맞는 걸 떠나서 나의 취향을 약간 존중해주는 사람이 일단은 우선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취향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중요한 거죠. 결국 남과 다른 거를 포용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그거의 문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추상적인 이상형은 자아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거는 좋아하는 캐릭터도 그러시잖아요. 말하다 보니까 떠올랐어요. 제가 네. 좋아하는 작품들은 자아가 성장하는 캐릭터를 좋아하시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좀 결부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최고로 달리고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본인과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은 싫다? 네, 왜냐면 그거는 제가 약간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나와 같은 필드에 있더라도 내가 손을 뻗을 수 없는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 네, 약간 애매따리에서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은 썩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저랑 똑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이제 약간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시 돌아가면요? 전 대시를 받은 건 아닌데 제가 딱 마음에 든 분이 2명 있었어요. 2명 있었어요. 네. 누구한테 대시를 하지를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누구한테 대시를 하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쪽인 걸 안 2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2분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대시는 한 명한테만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네. 뭐 저의 기준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가볼까를 고민해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한테 대시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건 아니고 그냥 샤머님이 2분을 마음에 들어 한 거죠. 어디서 조금 호감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한번 대시를 해볼까를 고민해봤어요. 네. 저는 이제 둘 다한테는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일타로 하셔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약간 이 상황이랑도 비슷한 게 네. 말하는 게 재밌고 나한테 이제 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면 이제 깔보지 않고 뭐예요? 재밌겠다 뭐 이러면서 같이 봐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분은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현재 처지도 비슷하고 네. 왜냐면은 이제 첫 번째 분은 직장인이었고 2번째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고 이제 가고 싶은 업계가 같았어요. 가고 싶은 업계가 같았고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사는 지역을 봤을 때 좀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고민을 했어요. 누구한테 대시를 네. 하면 좋을까? 네, 갑자기 나레이션 같은 말투가 나와가지고, 네. 근데 결국은 저는 1번 분에게 갔습니다. 왜요? 저는 근데 약간 루나님과 비슷해요. 뭐요? 어떤 걸로? 내가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 친구와 사귀면 나는 안 되고 저 친구는 잘 됐을 때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마음에
찜찜함 하나 없이 축하만 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친구나 애인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할 때 나도 거기에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것도 꽤 자괴감을 크게 주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인가? 나의 그릇에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컸어요. 저도 나를 갉아먹는 연애를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잘 되면 되죠. 둘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베스트예요. 그렇지만 인생은 항상 그렇게 가지도 않고 내가 정말 남한테 그런 거 진짜 찜찜한 한 점 없이 축하만 해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말하는 게 재밌어야 되는 거고 경제력이야 뭐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때 시점에 저도 경제력 없었어요. 근데 뭐 사귀면서 즐거우면 또 경제력 생길 수 있는 거고 아직 여기는 이제 사연은 30대였지만 저는 그때 30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 이제 재밌게 같이 말하고 같이 성장하면 되지. 이게 컸어요. 역시 성장키를 중요시 하시는 분 같군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이쪽 친구들만 그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키어 친구들은 잘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관리라는 게 어디까지가 자기관리일까요? 네, 보편적인 의미의 자기관리는 이제 외모와 스케줄 관리 아닌가요? 외모와 스케줄 관리?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자기관리는 그러니까 세간에서 통용되는 자기관리는 정상 체중 혹은 마름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스케줄 관리? 눈썹이라든지 그러니까 남성이어도 그루밍을 네, 하면서 하고, 머리 관리를 하고 이제 적어도 봤을 때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방구석 배수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인상을 주고 이제 뭐 더 원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에 공부를 한다. 자기 개발의 영역이 넓으니까 뭐 악기를 할 수도 있고 커리어에 대해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지만 이제 자기 관리를 한 달에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이러면은 저 좀 뭐 최소한 저 이거 뭐 책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책 읽고요. 아니면 뭐 교양 팟캐스트 듣고요. 아니면 저 악기 하는 거 좋아해서 악기 하고요. 교양이 있는 사람. 네, 저 클라이밍 하는 거 좋아해서 클라이밍 해요. 이런 걸 원하는 거지. 퇴근하고 뭐 하세요? 하는데 저 그냥 저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그냥 영상 봐요.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퇴근하고 맨날 만화방 가서 만화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더라도 얘기할 때는 뭐 저 그냥 집에 가서 뭐 방 청소하고 뭐 가끔씩 인테리어 좀 꾸미고 그렇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아니면 뭐 만화책이라 차마 얘기 못하고 그냥 뭐 집에 가서 책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죠.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좀 흔히 얘기했을 때 약간 좀 어른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어른스럽다도 그렇고 그냥 자기 1인분을 한다? 왜냐면 퇴근하고 저 술 마셔요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물론 그런 사람 있어요. 요즘에 주조사 따고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나서는 그런 거 술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와인 같은 거 한다. 뭐 그런 느낌은 괜찮은데 그런 거 없이 저 퇴근하면 그냥 술 마시러 다녀요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퇴근하면 치맥이죠.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이거죠.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외모,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외모나 여러 가지 자기의 뭐 능력이나 이런 걸 위한 좀 스케줄링을 위주로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자기 관리라는 거는 외모도 물론 외모지만 외모보다는 내적으로 본인을 좀 가꾸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 완전 꼬질꼬질한 사람인데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교양이 있는 사람이 좋냐 아니면 정말 예쁘고 정말 막 엄청 깔끔하고 엄청 섹시하고 이런데 막상 얘기를 하면 약간 벽에 박치기 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누가 더 좋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전 전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외모는 변할 수 있어요.
외모는 변할 수 있는데 내적인 걸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시간이 걸리는 거긴 하지만 뭐 꼬질꼬질하다? 이거는 그냥 적당히 꾸미면 끝나는 건데 내적인 거에서 약간 벽을 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내실을 가꾸기 위한 시간이 외모보다 더 오래 걸리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내적으로 변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외적인 거는 남의 수고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적인 거는 본인의 동기가 없으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바꾸는 게 어려운 건 내실이니까. 물론 이제 누군가를 뜯어 고치겠다는 생각 자체가 유익하지 않지만요. 유익하진 않지만 굳이 뜯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약간 그런 내적인 성장 자체보다는 약간 사람이 저는 성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특성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행동이 변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리셋되면 특성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이제 후자로 말했던 분이 그분이 날 마음에 들어 해. 내 앞에서 좀 다른 척을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본연의 모습이 나오긴 도로 하죠.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네, 자기관리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관리는 얘기는 진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건 한번 나중에 따로 주제로 아예 꺼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상형 기준이 이제 서로가 각자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은 상태 내에서 다양한 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맹신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같은 사람들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에 하나를 두고 물론 그게 외모라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난 진짜 이거만 있으면 약간 연애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나서 다양한 분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그 이상형이라는 기준을 좀 더 빌드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자 언니께서는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어떠한 의미에서는 좀 힘든 고민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네, 대화를 좀 더 후자분이랑 얘기를 더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경제력이 있으신, 그 존경스러우신 분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앞에까지만 듣고 간만에 의견이 일치하나 했는데 아니네요. 아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30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리고 연락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한번 더 해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사람이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애라는 것은 어떤 거 하나의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거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시작하는 게 연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본인이 그냥 보시면 느끼실 것 같긴 해요. 대화라는 거를 계속 통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경제적인 거라든가 뭔가 존경스러운 부분을 좀 더 끌려하는지는 본인이 약간 리스트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가치관 차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이에요. 저는 솔직히 둘 중에 한 분이 그 타이밍이 맞으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둘 다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일단은 두 번째 분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시고 타이밍을 좀 잘 맞추셔라. 네. 두 분에게 지금 대시를 받고 계시지만 그 대시도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으면 두 분 다 이제 잃을 수 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코너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나 가족한테 커밍아웃 해야 될까? 나라면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 우리 가족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언니의 고민 3주차가 선택해드릴게요. 고민되는 지금 순간 할까 말까. 네, 세 번째 코너 할까 말까 시간이 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사연자를 위해서요. 3주차가 정해주는 할까 말까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도 인생의 기로에 놓인 언니께서 있으셔가지고요. 사연 소개해드리고 얘기해볼게요. 언니들, 연애에 있어서 자존심을 어디까지 펼칠 수 있는 걸까요? 제 여자친구는 사과를 잘 안 해요. 뭐만 하면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초반에는 그것도 맞는 얘기다 싶어서 넘어갔는데 이젠 그걸 빌미로 자꾸 그때도 이러지 않았냐 하면서 물고 늘어져요.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지. 맨날 말도 예쁘게 안 하고 툴툴거리기만 해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면 저만 괜한 부분에서 고집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꼭 여자친구랑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젠 싸우다 보면 제 잘못인지 걔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그냥 사과해주면 안 되나 서운하기도 했는데요. 저번에 밥 먹다가 너무 쩝쩝대길래 밥 먹을 땐 조용히 먹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했더니 이젠 마음이 식어서 먹는 것도 꼴보기 싫으냐?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했는데 자기가 감기 걸려서 코가 막혀서 그런 거다 라고 막 그러는데 그냥 밥 먹을 때 조심하면 되겠다 라고 하고 끝날 일이잖아요.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네 마음이 식었냐 어쨌냐 하고 기분이 싹 나빠져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그냥 저도 일어나서 각자 집 가자 하고서 연락도 안 하고 있거든요. 생각할수록 짜증나요. 근데 제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이 왔는데요. 사과를 먼저 한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말도 있지만 어디까지가 굽힐 수 있는 자존심인지 굽히면 안 되는 자존심인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연애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의 사연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 샤머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샤머님은 사과를 잘 하는 편일까요? 아닐까요? 면피용 사과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면피용 사과? 면피용 사과가 뭐죠?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하는 거. 이 상황을 넘기고 싶어서.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과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네, 인정하지 않는데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면 약간 상황 내에서 서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사과를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너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사과를 일단 하는 거는 맞네요? 내가 미안한 점은 정말 내가 미안하면 사과하죠. 먼저 사과하시는 편이에요? 먼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으니까요. 그럼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너무 다 케바케인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케바케인 질문이죠? 솔직히 내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일단 저는 사과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면피용이든 뭐든 간에. 왜냐면 일단 사과를 먼저 누군가 꺼내야지 얘기가 통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는 편이고, 저는 그래서 사과의 방식 중에 약간 꿀팁이라 할 수 있는 게 확실하게 전후 사정을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샤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고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약간 그 팩트 체크에서 좀 오가잖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뭐 오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팩트체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사과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확실히 사과를 서로가 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까 샤머니 얘기했던 면피용이라는 거는 그냥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시 만약에 제가 상대방이 저한테 면피용으로 사과를 했다. 그럼 저는 물어볼 거거든요. 뭐가 미안하냐. 근데 거기서 그냥이라고 얘기가 나온 순간에는 짤이 없는 거고,
뭐라도 그냥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냥 이런 이유라고 생각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이유 아니다. 그럼 나 이런 이유인 것 같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오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가 아니면 뭐 상대방이든 나든 뭐 일방적으로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뭔가 기분이 상한 거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먼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샤마님이 혹시 사과의 방식이나 혹시 사과의 꿀팁이 있을까요?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꿀팁 같은 거. 차후 개선안? 차후 개선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한 차후 개선안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냥 반복되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차후 개선안 플러스 그거를 다시는 안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딱 3세판인 것 같아요. 3번까지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선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시키면 그거는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사과를 하면 사과가 아닌 것 같고 그건 진짜 확실하게 면피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면 그런 걸 반복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런데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게 거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관계에 끊을 정도로 어. 강도가 강한 건 아닌 거죠. 저는 근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관계를 절단할 정도의 큰 일은 아니지만 관계를 절단할 정도의 큰 일을 발생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계속 내가 말을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걸까? 사실 남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게 맞아요.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은 아니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약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약간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 나도 이거 참고 있는데 너도 그거 참아주면 안 돼? 라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런 공격의 총알 같은 느낌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좋지는 않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은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걸 고쳐야 된다. 그거가 아닌 이상은 약 후천적인 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양쪽인 입장을 다 말씀드리면요. 내가 A에게 B의 행동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10번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을 변화시키면 안 되니까? 10번이나 들었는데 안 고쳤으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의 성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특성일 수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들은 A는 그걸 들은 A는 10번이나 들었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냥 여기서도 뭐 애인이 자존심을 부린다. 너무 사과를 안 한다. 근데 이게 막 지금 한 달 만난 게 아니고 2년 만났어요. 아직도 그래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사실 고쳐서 사과하게 만들겠다는 게 오히려 무리한 바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그 사람이 변할 거란 생각을 안 하는 상태에서 포기를 하고 그냥 그 사람이 고집을 부려도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내가 참아줄 수 있는 정도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고집을 부리는 너라도 괜찮아. 면 만나는 거지만요. 나 이제 더 이상 너를 지쳐서 못 만나겠어. 해도 아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2년 정도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그냥 이거 기간은 예시일 뿐이지만요. 한 3회 경고를 했어.
거기서 시정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관계를 고민하게 될 정도의 건이라면 사실 거기서 관계를 붙잡고 있는 본인이 미련한 건 아닐까요?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변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헤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미련한 걸 수도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그 사람을 참아주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건가? 그것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을 100%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상상하면서 사귄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그려놨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고칠 수 있는 게 보이는데도 안 고치는 게 보이면 약간 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한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타인에겐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그거는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태도에 변화는 있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이 내가 원하는 태도를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근데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게 있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고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계속적인 행동을 한다면 내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샤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를 내 마음대로 변하게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상대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변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담배 좀 끊어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담배 옛날부터 펴왔다. 난 담배 못 끊는다. 차라리 내가 술을 끊겠다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어쨌든 시작한 거잖아. 뭐 선천적으로 내가 날 때부터 담배를 핀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약속 시간 늦는 경우도 그것도 솔직히 버릇이라서 그것도 솔직히 그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사에 늦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그냥 뇌 자체가 약간 시계를 잘못 보는 사람인지 회사조차 늦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느낌이 아닌 이상은 뭐 약속 장소에 늦는다거나 그런 거는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기가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 같긴 해요. 고치라고.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담배는 사실 끊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제 생각이에요. 시간 약속 같은 경우는 사회인으로서의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담배는 기호의 문제고요. 시간 약속은 매너의 문제입니다. 저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하고 약속에 늦는 거는 그건 솔직히 뭐 정시 안 와도 그냥 5분 정도 늦는 경우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런 경우? 이게 또 각자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그래도 좀 가까워지게끔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100%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포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좀 변화할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뭐 속칭 DNA적으로 박혀 있어가지고 뭐 회사에 뭐 늦는다거나 뭐 약속 장소에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뭐 그때 뭐 워피의 법칙이 맨날 뭐 섞인 사람이어서 늦는다거나 근데 뭐 예전에 뭐 2시간 늦었던 사람이 뭐 지금 뭐 한 30분 늦는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가 좀 있다면 그 정도에서 서로의 약간 중간 지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 정도의 중도까지 왔으면 거기서는 좀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포기라는 단어는 너무 좀 슬퍼.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할 순 없고,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는 할 수 없다 이건 거잖아요. 네, 그냥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라고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아니라는 태도라든가 좀 용인할 수 없는 태도나 자세의 문제라면 저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거 외에는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밥 먹다 쩝쩝대는 거, 밥 먹다 쩝쩝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말 맞다나 뭐 감기 걸려서 코가 막혀가지고 쩝쩝대는 경우도 있고 어릴 때부터 먹는 습관 자체를 쩝쩝대서 먹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방이 쩝쩝대는 거 싫다고 얘기를 하면 가능한 안 쩝쩝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적하는 방식의 문제도 있죠.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뭐 저는 모르겠지만 밥 먹을 때 좀 조용히 먹어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가 무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너 왜 쩝쩝대면서 먹으라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좀 덜 나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사에 대해서 저는 지금 기분이 안 나빴는데 샤머님 지금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좀 덜 나빠요? 근데 일단 식사 그렇게 근데 못 참아줄 정도였을까요? 근데 진짜 쩝쩝대는 사람 진짜 심하게 쩝쩝대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거를. 근데 그게 어차피 단기간에 시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게 거슬리면? 근데 사귀는 동안 여기서 몇 년 사귀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사귀는 동안 그러니까 말을 안 했는데 여기서 말한다. 그러면은 와, 너 지금까지는 참아줄 수 있었는데 이제 애정이 떨어져서 못 참아주니?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게 옳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 마음이 식었니? 라는 식의 얘기를 이유로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물어봐야지. 약간 너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든가 너 마음이 식었구나 라고 약간 상대방을 약간 평가하는 듯한 말은 아니라고 봐가지고 약간 서로가 지금 다른 부분에 지금 꽂혔는데 일단 저는 요게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식어서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으냐고 나한테 얘기한 거. 좀 조용히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 너 마음이 식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나는 오히려 그 상대방이 본인이 마음이 식었는데 나한테 약간 책임 전가한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냥 이 상황에서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하긴 그래서 싸우는 거긴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우리 둘 다 얘기한 거 봐서는 이제 둘 다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사연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해서 짜증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물어본다는 거는 짜증은 나지만 일단 사과할 의지는 있다는 거죠. 저는 네. 진짜로 미안하지 않은데 면피용 사과하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냥 연락 안 하고 있으니까 쭉 연락 안 하다가 그냥 헤어지자? 최소한 본인이 내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됐나? 약간 이런 미안함이 1이라도 있으면 사과하셔도 되는데 안 미안하시면은 안 미안한데 이 사람이랑 계속 사귀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사모님은 똑같은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래도 굳이 사귀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귀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약간 아까 전에도 우리 뭐 얘기하다가 뭐 그게까지 뭐 고치지 못하는데 굳이 사귀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게 고쳐지고 말고 때문에 이 사람을 자르고 말고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걸 계속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은 뭐냐면요. 밥 먹을 때 조용히 먹어주면 안 되냐라고 밥 먹을 때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좀 밥 다 먹고 나서 좀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디저트 정도 먹으면서 기분이 좀 좋아졌을 때, 아, 근데 혹시 뭐 코가 많이 막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약간 소리 내면서 먹는 거야? 라고 물어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면박 주는 분위기가 좀 느껴져서 이건 좀 잘못한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근데 샤머니 얘기한 것처럼 사연을 보낸 언니께서 자기가 잘못한 거라 생각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없고, 걔가 이랬다, 걔가 저랬다, 뭐 걔가 뭐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짜증이 나서 뭐 연락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의 고집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나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뭐 본인이 뭐 샤머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시면 사과를 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 근데 사과를 할 때에도 면피용으로 뭐 하시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사과를 먼저 하면서 말꼬를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왜 그게 기분이 나빴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연락 안 한 건 미안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혹시 뭐가 기분이 나쁜지 얘기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도 밥 먹는 중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이런 묘사상이 난 잘못한 거 없고 제가 혼자 마음이 상해서 먹던 밥도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 듣고 거기서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상대방 분께서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박차고 나가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박차고 나갈 정도 기분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인의 감정에 상했다고 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뭘 집어 던진다거나 뭐 그 자리를 뜬다거나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약간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상대방이 최소한 했다고 보고, 그런 걸로 따지면 반대로 보면 사연자 분께서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각자 집 가자고 하고서는 연락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과를 안 하셨으면 하는 이유가요. 네. 여기서 상대방이 고쳤으면 하는 점은 계속 나열되고 있거든요. 본인이 고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나 근데 그 말의 결과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과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사연만 보면요. 나는 지금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거 한 개도 없고요. 상대방이 노력해서 다 해야 돼요. 상대방이 노력을 해서 너 자존심 부리지 말고 요즘에 앞에서부터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불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먹는 것도 고쳐야 되고 그걸 또 먹다가 그거 지적받았다고 너 마음이 식었니?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그냥 상대방 고칠 거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서 글쓴이가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말 좀 조심했어야 됐나요? 약간 이런 것도 한 개도 없고요. 그냥 제 사과도 안 하고 자존심도 세고 이러고 있는데 사과는 제가 다시 해야 될까요?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사연자분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지간히도 했겠거니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사연이라는 게 한쪽의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과연 이분께서 어느 정도로 상대방에게 맞춰줬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사과를 안 한다는 것도 어디까지 사과를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는 일단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연자 분께서 너 그냥 면피용하는 거 싫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피용이어도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고, 사모님은 면피용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사모님이 나한테 사과를 안 하는 거고, 사모님 봤을 땐 내가 그냥 면피용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냥 제가 기본적인 그냥 저의 생각은요. 네. 자꾸 막 굳이 만나셔야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저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네. 인생에 딱히 연애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이 왜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몇 번을 말했는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줘?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혼자 사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그건 맞긴 하죠. 그러면 굳이 연애를 왜 시작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저는 한번 연애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케이스긴 해요. 그냥 단지 뭐 때문에 나자빠져가지고 됐고 그냥 연애하지 말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애초에 연애를 하시면 안 되는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초반에는 그래 네 말도 일리는 있지가 됐는데 점점 일리는커녕 아무튼 네가 다 틀렸는데 근데 이렇게 돼요.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초반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걸 빌미로 자꾸 그때도 이러지 않았냐고 물고 늘어진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것도 맞는 얘기다 해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에서 넘어간 거가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애 초반에 다들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냥 좋으니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좀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연애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구나라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고 기싸움이라고 하지만 저는 확실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이 그냥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는 순간이 되는 게 있으면 상대방이 그거를 약간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맞는 건 맞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 마음이 식었니?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태도의 변화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인의 관계도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장기전이 되면 본인의 성격이랑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것 뿐인데 이제 초반에 보였던 모습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는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요. 지금 코너 1, 2, 3 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애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연애라는 것은 꼭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체를 먼저 사랑을 하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인과의 인생이 겹쳐지는 연애란 거를 시작한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연애라는 것은 퍼즐도 아니고 조각 모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빈자리에 껴놓는다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뚝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시작하는 첫 번째 거짓말은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와서 난 사실 이런 사람이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약간의 좀 배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신을 자기 자신의 배신을 때리셨으면 쭉 끝까지 그 태도를 몰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 이외에 상대에게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상대방에게 배신과 그리고 그게 헤어짐의 사유가 된다면 뭐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진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아까 좋은 이별도 얘기를 했지만 서로가 더 상처 내기 전에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사연자 언니들께서 안 헤어졌으면 좋겠지만 일단 대화를 좀 해보시고 너무 서로의 그 골이 깊으시다면 꼭 옆에 함께 해도 꼭 옆에 함께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좀 멀어져 봐야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세 번째 코너 할까 말까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10월에 뵙겠습니다. 안녕.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ing. 네, 이번 달도 다양하고 재밌는 사연들 어떠셨나요? 어디에서든 재밌게 들으면서 웃음꽃이 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샤머님이 찾아주셨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이게 코너가 1, 2, 3으로 빌드업이 돼서 그런지 할까 말까를 하는데 저희가 의견이 합치가 안 되잖아요. 네. 진심으로 열이 받는 거예요. 네. 저는 진심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연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클로징 전에 사모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빌드업이 됐는데 저는 뭐 상처되는 연애나 관계는 끝을 빨리 내는 생각을 하고, 근데 모든 연애와 관계가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도 나름의 새살이 되면서 좋은 관계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두가 다 열심히 본인의 관계를 잘 이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9월도 같이 으쌰으쌰 목소리 높여 이겨내면서 다음 달도 함께 재밌게 놀아요. 물론 레슈파 에센스 통해서도 많은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그럼 언니들 10월에 봐요. 잘 자요. 굿나잇.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Yo,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Check it out.